네, 반갑습니다. 처음 동영상을 찍을 때는요, 바로 유튜브에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1강, 2강 올리고 3강, 4강, 5강을 찍었고요. 이제 6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조사론의 과목이 조금은 어렵고 조금 두려운 과목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같이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제 강의의 특징은 굳이 보지 않더라도 그냥 운전하면서 그냥 귀로만 들어도 충분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좀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변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설이라는 것을 배울 때 가설에서 A면 B이다, A면 B일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A는 독립변수가 되고요, B는 종속변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 계속 변수다 이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수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변수는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가진 수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죠. 성별하면 남성, 여성. 점수하면 종속변수, 점수하면 1점에서부터 100점까지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수를 갖는 그러한 수를 변수, 즉 변하는 수라고 해서 변수라고 하겠죠. 그래서 성별의 1번, 2번, 이 1번과 2번은 뭘 의미합니까? 숫자 1이 남자고 숫자 2가 여자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측정할 때 1은 남자로 볼 것이고 2로 체크하면 여자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정값의 의미가 있을 뿐이죠. 그 속성은 뭐예요? 이 측정값에 해당하는 속성은 남자와 여자에 해당되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속성이죠. 속성. 변수는 뭐겠어요? 성별이 뭐가 돼요? 변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수와 속성과 측정값의 차이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변수는 이렇게 두 가지 이상, 측정값이 두 가지 이상 변하는 수를 가지고 있는 수를 변수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수의 종류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독립변수가 있고 종속변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변수하면 가설은 보통 연구가설은 A면 B이다 라고 설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만 잘 알면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구할 때는 연구가설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연구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영가설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가설이 참이냐 거짓이냐, 영가설이 거짓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영가설이 거짓이면 대립가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택이 되는 거죠. 대립가설이 채택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증명하는 거예요? 연구가설을 증명하는 이러한 과정을 밟는다라고 앞전 시간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가설에서 얘가 계속 태클을 걸겠죠. 그거 맞아? 너 지금 한 거 맞아? 예외는 없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우연이 아닐까? 이렇게 계속 태클을 걸어요. 이 태클을 거는 변수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것을 외생변수라고 하는데, 이 외생변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독립변수는 뭐예요? 어떤 것에 이 종속변수의 변화에 원인이 되는 거죠. 성별에 따라서 성적이 다를 것이다. 그러면 성적은 무엇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냐면 적어도 그 연구가설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겠죠. 그래서 가설에서 독립변수는 어떤 변수라고 하냐면 영향을 주는 변수예요. 그래서 원인 변수, 예측 변수, 가설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종속 변수는 이 독립 변수에
여기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영향을 받는 변수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 변수 또는 기준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너무 쉬운 거죠. 우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독립변수는 뭐예요? 원인 변수. 종속변수는 뭐예요? 결과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험 볼 때 학생들이 시험을 많이 틀려요. 이 독립변수가 무엇인지조차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쉽게 앞에 나온 것이 뭐다? 독립이고 뒤에 나온 건 따라가고 있잖아요. 어차피 A하고 B 중에서 B가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B는 뭐다? 따라가고 있어. 종속변수다. 이 정도만이라도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이면 B다. 교수님은 그거 너무 야매 아니에요? 아니요. 처음에 야매가 나중에 지식이 돼요. 처음에는 그냥 암기 방법으로 그냥 앞에 있으니까 독립변수, 뒤에 있으니까 종속변수 이렇게 외웠는데 나중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먼저 알고 있어야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해서 아는 경우도 있죠.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고 이걸 이해했다면 당연히 뭐 그걸로 끝난 거죠. 근데 이해하지 못하면 일단 암기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뭐예요? 아까 영가설에서 그거면 그거 맞아? 뭐 이렇게 태클 건다 그랬잖아요. 그 태클에 해당되는 얘기들을 같이 할 거예요. 처음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매개변수예요. 매개변수. 매개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뭐와 뭐를 중간에 어떻게 연결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개변수는 어떤 거냐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를 매개해주는, 연계해주는 변수를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아까 독립변수가 있었죠? A면 B일 것이다에 B는 종속변수라고 그랬어요. 뒤에 따라오니까. 그죠? 독립변수, 종속변수인데 이 둘의 사이를 매개해주는 변수를 매개변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매개변수는 뭐냐면 원래 A와 B의 관계가 A면 B가 아닌데 그렇게 보인 거예요. 뭐 때문에? 매개변수 때문에. 그럼 매개변수가 어떤 짓을 했을까? 이거예요. 원래는 이 관계였어요. 이 매개변수 A면 C이고 C면 B니까 결국은 A면 쭉 가서 B인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C의 존재를 그냥 크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A면 B인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여겨왔었던,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해준 우리가 그동안에 생략했던 C의 변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매개변수라 그래요. 자, 근데 여기에서 시험에는요, 그리고 요즘은 이 시험을요 막 생태계에도 내고 막 이래요. 생태체계 관점에서도 내고 막 이래요. 자, 그럼 어떻게 내느냐라는 거죠. 이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뭐예요? 독립변수에 따라왔으니까 매개변수라는 친구는 독립변수의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서 앞에 있으니까 독립변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매개변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이면서 종속변수의 독립변수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뭐다? 매개변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다라고 쳐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막 긴장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챙겨주잖아. 뭘 챙겨줘요? 신경 안정제를 챙겨주죠. 왜 챙겨줘? 이거 챙겨주면 왜 어머니가 왜 챙겨줬을까? 시험 잘 보라고, 좋은 점수 받으라고, 좋은 점수 받으라고. 그러면 신경 안정제를 먹으면 점수가 좋아져요? 좋아지나 봐. 실제로 좋아진대. 좋아진대. 특히 약간 긴장감이 있는 그런 시험, 여러분들 사회복지 1급 시험 볼 때 신경 안정제를 먹으라고, 점수가 좋아지니까. 자, 그런데 얘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얘 먹으면 내가 몰랐던 지식 수준들이 갑자기 막 올라와서 막 무의식 속에 있었던 뭐 배우지도 않았던 뭐 누구를 통해서 막 옛날에 기억도 안 나는 그런 것들이 막 갑자기 의식세계로 들어와서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 신경 안정제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분해지는 거죠. 성격이 막 콩쾅콩쾅 했던 그 심장이 차분해지는 거지.
릴렉스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하나를 보더라도 조금 편안하게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때 이 차분함의 성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경 안정제와 점수 사이에 매개해주는 매개 변수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구할 때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때 그 사이에 매개해주는 매개변수는 없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늘 고민해 두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개변수 아셨죠? 자, 매개변수 설명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생변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외생변수. 외생변수는 어떤 변수냐면요, 외생변수는 어떤 변수냐면요, 둘 사이에 관계가 없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처럼, 뭐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외생변수예요. 그리고 미리 한번 해볼게요. 억압변수라는 게 있어. 외생변수는 그래도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그런데 억압변수는 시험에 안 나와. 근데 나올 수 있죠. 억압변수는 어떤 변수냐 하면 억압시키는 거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어.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억압변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외생변수부터 볼까요? 외생변수가 뭐라 그랬죠?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변수의 영향 때문에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때, 그때 그 다른 변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래요. 외생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외생변수 그딴 변수가 또 있어요. 싸가지 없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무릎이 아가기야 무릎이 쑤시면 어떻게 돼요? 무릎이 쑤신다? 그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비가 오는 날이죠. 자, 무릎이 쑤시면 비가 오는 거 맞아요? 맞죠? 맞잖아요. 그런데 무릎이 쑤시면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또 비가 오면 무릎이 쑤시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뭐가 있어? 제3의 변수가 있는 거야. 이게 기압이라는 친구예요. 기압이 너무 바짝 들어갔고, 아재 개그예요. 기압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 기압이라는 친구가 무릎에도 영향을 미쳤고, 내 신체에도 영향을 미쳤고, 대기에도 영향을 미쳐서 내 신체에는 무릎이 쑤시고 대기에는 영향을 미쳐서 비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압이라는 친구를 몰랐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무릎이 쑤시면 비가 온다를 정석처럼 알고 있었죠. 마치 원인과 결과인 양 그렇게 받아들여졌을 때 이 기압이라는 친구는 무슨 변수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데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왜? 이 기압이 독립변수에도 영향을 미쳐버렸고 종속변수에도 영향을 미쳐서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기압과 같은 변수를 무슨 변수라고 해요? 네, 맞아요. 외생변수라고 하는 거죠. 외생. 자, 이런 외생변수는요,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통제해줘야 돼요. 통제. 왜? 외생변수로 인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인과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인과관계처럼 비춰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를 통제해주면, 얘를 잘 기압이 동일한 기압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운축 환경을 통제해준다 그러면 둘 사이의 관계가 인과관계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외생변수는 다 통제해줘야 돼요.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다 통제해줄 수 있을까? 아유, 이건 연구하지 말라는 말이죠. 우리 자연과학, 그죠? 자연과학에서는 통제가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연과학에서는 이 환경을 전부 다 통제가 가능해요. 그러나 인간을 상대로 하는 사회과학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사회과학이잖아. 그래서 사회과학에서는 그걸 다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서 더욱더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양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변수들은, 일반적으로 외생 변수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통제해줘야 돼. 그래서 외생 변수 가운데 연구에서 통제해주는 변수, 외생 변수가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것 중에 정말로 영향을 아주 심각하게 미칠 것 같아서 통제해야 되겠어. 그래서 통제하는 변수를 뭐라 그래요? 네, 그래요. 통제 변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통제 변수는 일반적으로 뭐예요? 외생 변수 중에서 우리가 실험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변수를 통제 변수라고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시험에 안 나왔었다 그랬잖아요. 뭐 어떤 친구가 억압변수라는 친구는 시험에 안 나왔었대. 안 나오는 이유가 있네. 그만큼 약간 실질적인 비중이 적은 거예요. 영향력이 미치는, 실제로 우리가 연구할 때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되겠지. 왜? 우리 연구자는 이거는 외생 변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종 오류와 같다. 일종 오류.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왜?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으면 좋은 거잖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니까. 얘는 이종 오류와 같아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어.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없다라고 연구를 할 사람이 있겠어요?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변수는 많지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봐주자라는 거죠. 자, 이종 오류에 억압 변수에 해당되는 게 뭘까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으면 소득이 어떻게 될까요? 높죠? 높아. 맞잖아. 그래서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 1급도 뭐예요? 1급 이거 따면 그래도 소득도 좀 높아지고 삶의 질도 좀 높아지고 나의 그런 전문성도 좀 향상되지 않을까? 이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서 1급 시험 보는 거잖아요. 조사론도 그래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학생들은 졸업해서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현장가들은 1급 합격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더 좋은 환경에 근무하기 위한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죠? 학력이 높으면 소득이 높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뭐가 있어? 나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나이인데 특히 고령. 자, 고령 노인들을 상대로 연구를 했어요. 70 넘으신 고령 노인들을 상대로 연구를 했어요. 자, 학력이 높으면 소득이 어떻게 돼버릴까요? 높은 게 맞은데 이렇게 연구를 했더니, 실제로 이렇게 연구를 했더니 학력 높은 사람들의 소득을 봤더니 소득이 낮게 나와. 뭐야, 내 연구가 잘못됐어? 거기에 억압 변수가 있었던 거예요. 연구하는 연구층의 나이가 고령이었다는 거야. 70 이상. 자, 학력이 높은데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소득 없어. 근로소득을 얘기하겠죠? 특히 근로소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근데 학력이 낮은데 나이가 높아.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제까지의 삶들이 대부분에 보면 많이 저축하지 못했잖아요. 젊었을 때. 아까 원래는 학력이 높으면 소득이 높아야 되는데 학력이 낮았으니까 소득이 원래는 낮잖아요. 그런데 60, 70세 넘어서도 어떻게 해야 돼? 이분들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령의 나이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연구를 했더니 학력이 높은 사람들의 어떻게 소득이 오히려 낮은 거야. 반대로 학력이 낮은 사람들의 소득이 계속 근로를 해야 되니까 근로소득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때 이 고령의 나이는 뭐가 돼버리는가? 이 연구에서 억압 변수로 작용을 해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경우 많겠어요? 많지 않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연구해 보면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일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든 연구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일하는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다라고 연구 결과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왜? 일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삶의 질이 높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자아 실현을 위한 일이지만, 삶의 질이 낮은 분들에게, 경제 수준이 낮은 분에게 일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노동이고 또 하나의 정말로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변수들은 어디에서든지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외생 변수는 어떤 거야?
둘 사이에 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만드는 변수, 외생 변수, 기압과 같은 거. 아, 이거 물어봐. 억압 변수는 관계가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변수. 이러한 변수들이 있다라는 것. 자, 그랬더니 정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변수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조절 변수도 있어요. 조절 변수. 이 조절 변수는 수도꼭지와 같은 거죠. 수도꼭지와 같은 거. 수도꼭지가 어때요? 많이 열면 많이 나오고 적게 열면 적게 나오는 게 수도꼭지잖아요. 이 조절 변수는 마치 수도꼭지와 같은 그런 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에서 강도나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조절해주는 거. 강도나 방향을 바꾸거나 그 강도나 방향을 조절해주는 변수를 뭐라고 얘기한다? 조절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그 무슨 설명이 그래요? 좀 제대로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제일 낫겠죠.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의사소통의 정도가 낮은 사람은 이혼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정도가 낮으면 이혼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절 변수를 둔다 그러면 어떤 것이 조절을 할까요? 자녀. 자, 자녀가 있고 없고. 자녀가 있으면 부부간 의사소통이 적어도 이혼할 확률이 적어지죠. 동의하나요? 동의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고민해 보신 분들, 결혼 아직 안 했다고요? 알겠어요. 자, 부부간 의사소통이 적은데 자녀가 없어. 그러면 이혼할 확률이 확 높아지죠. 이렇게 독립변수와 독립변수 앞에 종속변수 사이에서 그 강도나 방향을 바꿔주거나 변화시켜주는 이 변수를 우리는 무슨 변수라고 한다? 그래요. 조절 변수라고 하는 거죠. 조절 변수. 자, 더불어서 통제 변수 있었죠. 통제 변수는 어떤 변수라 그랬어요? 우리 통제 변수는요, 실제 연구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변수입니다. 통제 변수는 어떤 변수라 그랬어요? 아까 외생 변수가 관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변수를 외생 변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외생 변수들은 연구에서 최대한 어떻게 해주면 돼요? 해주는 게 좋아요? 통제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외생 변수 중에 일부를 연구에서 실제로 통제해주는 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제 변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양적 연구를 할 때요, 통제 변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제 변수, 연구할 때 통제 변수 있구나,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죠. 실제 연구에서는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그리고 통제 변수, 이 변수들의 이름이 특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 좀 기억하시고요. 기타로 변수를 분류하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냐면 연속 변수와 불연속 변수가 있어요. 연속 변수는 뭐냐면, 변수라는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변수는 두 개 이상의 측정값을 갖는 거라 그랬잖아요. 연속 변수는 뭐냐면 이 측정값과 값 사이의 간격이 이게 균일하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변수를 연속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균일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몸무게, 그죠? 신문 구독률, 이러한 것들은 계속 꾸준하잖아요. 그죠? 일정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연속 변수라 그러고, 불연속 변수는 어떤 거냐면 이 두 개 이상의 측정값이 연속적이지 않은 거예요. 뚝 끊기고 그 다음에 뚝 끊겨서 이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변수. 이러한, 예를 들어서 성별, 남자와 여자 사이에 무슨 변수가 있나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자와 여자의 변수 사이에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연속 변수예요? 불연속 변수예요? 그렇죠. 불연속 변수에 해당하겠죠. 다음으로 변수의 속성에 따라서는 양적 변수와 질적 변수로 나눠요. 양적 변수와 질적 변수로 나눈다라는 거죠. 이때 이 양적 변수는 좀 전에 설명했던
연속 변수와 유사하다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적 변수는 예를 들어서 좀 전에도 설명했듯이 어떤 몸무게라든지 키라든지 IQ라든지 이러한 변수들을 양적 변수라고 그러고요. 질적 변수는 숫자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변수의 속성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질적 변수라 그래요. 변수의 속성이 더 중요한 변수 질적 변수라 그러고, 여기에서 아까 설명했던 거 보면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속성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요. 아까 이 속성의 연속과 불연속의 더미 변수라는 것도 있는데, 더미 변수를 갖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더미 변수는 변수의 값이 0과 1의 값으로 규정해서 이루어진 변수를 더미 변수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실제 연구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남자와 여자는 질적 변수이고 불연속 변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연속 변수로 가장하려고 그랬더니 방법이 어떻게 가장하냐면, 더미 변수로 변수를 변형을 해서 1과 2가 아니라 1과 1을 0과 1, 있다와 없다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남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0과 1로 바꿔서 분석하는 것을 더미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분석하는 것을 더미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변수의 개념의 조작화가 있는데, 변수의 개념화와 조작화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요.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있어요. 개념적 정의는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전에서 정의되어지는 정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전의 정의를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수치로 측정하기가 어렵고 상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정의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노인이란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상당히 진행되는 상태를 노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노인인지 아닌지를 규정하겠냐 이거죠. 김진원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나이가 들었어. 그리고 제가 무릎이 아파요. 정말로 아파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저는 아직 노인인가요? 아닌가요? 개념적 정의에서는 노인인 것 같고, 어느 정도 아파야 노인인지 아닌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연구는, 양적 연구는 특별히 이러한 개념을 수치화해서 그 수치화된 것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는 그러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수치로 일단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노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로 바꿀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정의를 바꾸는 것을 측정 가능한 변수가 될 수 있도록 개념 정의를 새롭게 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 그래요. 노인이라 하면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상당히 진행된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노인이라, 본 연구에서 노인이라 하면 65세 이상 어르신을 의미함,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쉽죠. 65세가 넘었는지 아니냐에 따라 넘었으면 뭐 1, 안 넘었으면 0, 이렇게 바로 수치화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무엇이라 그러냐면 조작적 정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작적 정의는 뭐다? 사전적 정의를 측정이 가능한 변수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그 개념 정의를 새롭게 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울증 수준에 대해서도 이 친구가 우울의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건데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로 한다 그러면 어느 누구가 개발한 뭐뭐뭐에 대한 우울적 척도에서 50점 이상인 사람을 우울 수준이 높다라고 정의하겠다, 이렇게 설명하면 조작적 정의를 해버리면 연구에서 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사전적 정의와 이렇게 조작적 정의가 있다라는 것까지 오늘 수업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말을 빨리 했는데 갑자기 릴렉스. 여러분들 지금 했던 이러한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살펴봐서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잘 설명되었잖아요. 누가? 김진은이가.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매개변수와 조절변수, 그 다음에 외생변수와 억압변수, 통계변수,
이러한 관계들을요 서로 비교하면서 참 좋죠.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와 비교하면 참 잘 어울릴 것 같고, 매개변수는 조절변수와 설명을 하면, 비교 설명하면 참 잘 이해될 것 같고, 억압변수는 뭐예요? 외생변수와 설명하면 서로 쌍을 이루어서 잘 설명되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외생변수를 통제하는 변수를, 통제되어진 변수를 통제변수라고 한다라는 것 정도는 좀 기억하시고, 개념적 정의를 조작적 정의로 바꾸는 이유는 우리가 양적 연구에서 대부분 양적 연구는 그러한 개념들을 수치화해서 그것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수치화가 가능한, 측정이 가능한 변수로 바꿔주는 작업을 무엇이라 그래요? 네, 그렇게 개념 정의를 바꿔주는 것을 조작적 정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시간들은 뭐예요? 용어의 정의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나오는 용어들은 하나하나 잘 기억해 두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